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 위크 276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커뮤니케이터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제 앞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길래 술방 할 거예요. 오늘 좀 벌써 마시고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못 먹었죠. 자, 먹고 오늘. 오늘 로빈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서 그거 지금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저 근황 토크 하나 할게요. 제 1회 코리아 커피 위크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1회는 제주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 지난주에 저희 여기 오프닝 행사 다녀왔죠? 네, 프레젠테이션 한번 듣고 왔죠. 네. 코리아 커피 위크라는 행사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제 1회를 하는데 제주에서 1회를 하기로 했고 여기가 기간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주관사가 이제 커피 템플. 커피 템플이고 네, 사홍 바리스타님이 네. 진행하시는. 네.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김사홍 바리스타,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이태영 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됐는데, 뭐를 하냐, 그냥 그 프랑스 보르도 지방 가면은 그 와인 행사가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와이너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와인을 시음하고 보여주고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로컬 커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커피를 선보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위치, 장소, 자리 추첨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희 어반브레잉도 이제 가기로 해서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뉘어져요. 에스프레소 존, 그 다음에 스윗 존, 그 다음에 브루잉 존 이렇게 세 가지 존. 세미나도 진행되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존에 혹시 제주에 있는 카페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제주도의 카페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존에서는 비브레이브.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여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베어파인, 나인브로스, 그린마일, 크래커스도 유명하죠. 근데 커피넷 로스터스, 와토커피, 유동커피까지 이렇게 모이고 그다음에 스윗존은 베이글 림림, 15디그리, 제주 패스트푸드, 모앙, 인스밀, 오트사이드, 픽스커피, 커피템플, 다마헌, 그 다음에 뭐 굿즈들, 커피 그 공식 굿즈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브루잉존에서는 커피라이트, 불멍커피, 카페 성지, 커피파인더, 김영에 사는 김영훈, 홀리식 커피, 공생, 핫호우 커피, 카페 단단, 롱플레이, 카페 진정성, 무우수, 그린 루스카, 이면, 어반브루잉 이렇게 나오는데 롱플레이가 나와요. 그날 저희 이상순 씨 봤죠. 오리엔테이션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모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쟁쟁한 카페들이 다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29일 저희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그때 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또 재밌는 소식들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로빈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유리님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효리님? 오시겠죠? 안 올 것 같아요. 자, 제 앞에 지금 뭔가 이렇게 제가 오프닝 하는 동안 음료수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 얘기 안 하고 술 얘기 해보려고. 술 얘기? 그냥 번외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좋아하는 이야기 커피처럼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얼마 전부터 이제 위스키에 빠지셔가지고 오늘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어반브레잉 옆에 바로 위스키 바가 생기는 바람에 타인의 취향? 이름이 타인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을 찾아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용히 하고 듣기만 하면 되죠. 이제 한번 뭐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네. 조금만 맛먹어서 진짜 조금 탔어요.
맛있죠. 좀 이거 더 희석해서 지금 위노님한테 타드린 거는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술은 싱글톤이라는 위스키인데 싱글톤 12년? 달달하고 뭐 약간 카라멜 뉘앙스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타드린 거는 하이볼로 타드린 건데 오, 맛있네요. 여기에 레몬이 안 들어갔지만 레몬까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진저 에일을 제가 타드렸는데 캐나다 이게 제가 볼 땐 하이볼은 얘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우리 매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팔면 좋죠. 네, 그래서 이거보다 좀 약간 가격은 저런 걸로 쓰면 비싸니까 좀 밑으로 낮춰서 뭐 진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써야죠. 잭 다니엘 같은 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뭐 같은 공통점이라고 해봤자 하나 있어요. 물, 액체라는 거, 커피랑. 근데 유사한 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면 뭐 오크통을 로스팅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오크통의 숙성에서 나오는 게 위스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맛의 변화, 맛에 대한 그 뉘앙스들이 많이 결정이 돼서 뭐 와인에 한번 재웠던 그 한번 사용됐던 오크통을 또 하면은 그걸 사용하면은 뭐지? 꼬냑? 뭐 그런 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위린이라서 수박 겉핥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얘가 이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구나. 나도 관심 가져봐도 되겠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술이라고 해서 그냥 증류소 하면은 소주 하면은 무색 무취잖아요. 네. 근데 위스키는 색상도 아름다울 뿐더러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 숙성된 거랑 또 이건 하여튼 위스키마다 색상이 다 틀려요. 그리고 향도 다 틀리고 컵노트도 있어요. 위스키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커피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취미가 뭐냐면은 이게 또 너무 비싸면은 고가잖아요. 위스키 자체가. 네. 그래서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할인마트 같은 데 보면은 작은 병에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맛에 대한 뉘앙스를 다 먹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위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참 시기가 적절한 게 요즘 위스키가 또 붐이기도 하고 요즘 카페들은 또 위스키도 같이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귀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딱 준비하려고 위노님한테 말씀 딱 드리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블랙워터 이슈에서 위스키 관련된 인터뷰를 또 다룬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지? 우리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 관심사가 커피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가라는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또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또 타는 거예요. MG? 그분들은 또 그렇게 분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냥 위에 사람들이 그 분류해 놓은 그 약간 지금 뭐 MG 세대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이 또 이 술을 또 아빠 술 또 찬장에 있는 술 해가지고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편의점에 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진짜 그 술을 모르거든요. 진짜 위린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시작을 해도 돼요? 네네. 제가 모르는 단어가 아까 로빈이 말씀해 주셔갖고 싱글 몰트가 뭐예요? 그 싱글 몰트는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일 그 증류소에서 생산된 위스키가 싱글 몰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증류주는 뭐예요? 그게 조금씩 다른 게 네. 그 좀 이따 다루긴 할 텐데 네. 이게 보리가 있잖아요. 네. 보리를 발화시켜서 그러니까 싹을 틔운 다음에 그거를 발효를 시키면은 그 상태로 두면은 이제 그게 맥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주.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증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증류주를 얻을 수 있어요. 증류는 끓인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이 증류주를 넣는데 이 증류했을 때 사람들이 먹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화학성분들이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직업군들이 되게 다양하고 여기 자세하게 다 다룰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빈이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위스키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위스키는 게일러인 위스키의 하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대요. 이는
이게 이제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래요. 이 뜻 자체가. 그래서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위스게는 스코틀랜드 게일러로 물을 뜻하고 베아는 생명을 뜻한대요. 그래서 위스키 베아.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음으로 불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위스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은 초기에 증류수를 불렸던 명칭이고요. 이 위스키 초기 증류수였던 위스케 베아뿐만 아니라 아쿠아비트, 아쿠아비타, 브랜디에, 오드비 등 이게 이제 증류주의 종류일 거예요. 뭘 증류시키나에 따라서 이 이름이 붙는 건데 다른 초기 증류주들도 생명의 물이란 뜻의 어원을 다 갖고 있대요. 이게 왜 생명의 물인지 전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술에다가 생명의 물을 붙였는지 그냥 순수한 정수물이 아니라 그래서 보드카의 어원인 보다도 러시아어로 물을 또 뜻한대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건 맞죠. 어차피 뭐 액체니까.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걸 남용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생명을 뭐 빼앗는 물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증류 기술 자체가 이제 이게 아랍 증류 기술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뭐 세계사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수도사들에 의해서였는데 당시에 해열이나 강장, 소화 등을 위한 약으로 이제 증류주가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이거는 위노님도 아마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의 물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낫게 하는 물. 그렇게 붙은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는 이게 영문 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게이샤라든지 게샤 이런 것처럼 조금씩 틀리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일단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WHISKY 그리고 WHISKEY 그리고 E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표기법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추측한 건데 위스키에서도 이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주로 아일랜드에서는 E가 들어가 있고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E가 빠져 있어요. 뭐 그리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 E를 붙여서 사용하긴 하는데 뭐 또 미국 어떤 위스키를 만드는 곳에서는 또 E를 빼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스키 하면 이게 바로 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위스키 혹시? 제 인생 중에 아마 먹어본 적이 있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처음이죠, 거의. 부모님도 위스키를 아예 술을 안 드시니까. 네. 뭐 저희 아버지는 항상 소주 팔아서. 증류수? 네. 근데 저는 아버지 말고 삼촌 뭐 아니면은 뭐 고모부 뭐 이런 친척분들 집에 가면은 술이 담겨져 있는 그게 있잖아요. 목이 아마 탈 텐데 엄청 물 갖다 놓고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위너님이 지금 제가 샷잔으로 따라하는 거를 지금 드시는데 지금 저희 술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찻잔이 되게 꼭 술을 저렇게 해서까지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이게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인류의 역사하고 비슷해진 것 같아요. 빠진 적이 없죠.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만들어 먹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술은 잘 모르지만 그 얘기는 있어요. 맥주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맥주는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대요. 맥주가 아니라 와인. 포도. 와인. 맞아요. 네. 맥주는 발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또 되게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술에 관한 기원의 신과 악마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한대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가져온 게 악마는 술을 만드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의 거름으로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마시면 양처럼 순하다가 금방 사자처럼 용맹해지고 다시 원숭이처럼 춤추다가 마지막에 이제 돼지처럼 더러운 바닥을 이제 긁고 다닌다고. 커피도 약간 비슷한 게 돼지까지는 안 가지만 뭐 자연적으로 발효된 그 커피콩 먹고
간혹 이런 증상 보이는 야생동물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효된 열매를 따먹고 해롱해롱 되는 애들. 그리고 술을 만들 때 술에만 들어가는 재료를 넣었는데 바로 솔직함이래요. 슬픔, 그리고 분노. 그리고 술의 신은 조금 생각하더니 마지막으로 망각과 후회를 재료로 또 넣었다고 하네요. 이런 신화 내용도 있어가지고 좀 넣어봤어요. 결국 이제 악마가 만든 거니까 술이든 뭐 신이 만든 술이든 마지막까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끊는 거. 그게 제일 힘들긴 하지만 이제 이 술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면은 아까 민호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술은 당하고 효모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과일 자체만으로는 술로는 변하지 않고 과일 속에 당이 이제 효모라고 이름 지어진 일종의 균을 이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포도를 예로 들면은 이거는 민호님도 와인 좀 아시겠지만 포도 열매에는 이제 포도 껍질에 당이 있는 거고 이 당이 균의 일종인 효모를 만나서 술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발효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발효치 막 나는 것처럼 네. 알코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모가 당을 만나서 적정한 조건 이게 이제 온도라든지 공기 차단이라든지 그런 게 딱 맞춰지면은 효모는 당을 이제 술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발효라고 부르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하면서 이제 끓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그 집에서 명절 때 보면은 감주 네. 만들 때 약간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효모는 영어로 이스트. 이스트의 어원인 GYST는 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과일로 만드는 술만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농경 생활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생산량도 되게 많아지고 이제 여과라는 걸 또 즐길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막 옮겨 다니면서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축척도 할 수 있고 그 동네 안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곡식이 쌓였구나. 네. 그래서 농경 생활을 통해서 얻어낸 곡물도 이제 이걸로 술을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발견했는데 보리, 수소쌀, 감자, 옥수수 이런 곡물들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분을 당으로 바꿔야 술을 만들 수 있는데 다행히 전분은 여러 가지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버번이라는 위스키 종류는 옥수수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류수 중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화요나 토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을 당으로 바꿔서 분해해주는 그 분해에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효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곡물을 입안에서 씹은 후에 발효해가지고 술을 얻기도 한대요. 네. 처음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전분을 당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화학인데 대박이네. 되게 신기해요 보면. 아밀라제가 당으로 바꾼 거니까 침이. 그걸 뱉어서 놔두면 그게 술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제 온도랑 이제 공기 차단이랑 그런 조건은 또 만들어줘야 되겠다. 맥주 만들 때 보리에 싹을 틔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싹을 틔운 보리를 맥아라고 해요. 맥아는 당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곡물 속 전분을 분해하고 당화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보리 외에 다른 곡물들을 당화할 때는 메가를 섞어주는 게 통상적이래요. 동양에서도 이제 술을 빚을 때는 이게 쌀이 주로니까 이 곰팡이 일종에서 나오는 당화 요소를 가진 누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누룩에 포함된 효모가 전분을 당화시키고 당화된 당을 술로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메가를, 동양에서는 누룩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술을 만들어 먹겠다는 인간들의 의지가 이걸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는 뭐 화학식 같은 게 없었겠지만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효모는 곰팡이의 일종의 균이고 효소는
당화 현상을 촉발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효모와 효소의 차이점.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 과일처럼 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바로 발효시켜서 와인 같은 술을 만들 수 있는데 당, 효모, 술이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보리, 살, 쌀, 수수 등의 곡물의 전분을 당화한 후에 발효해서 맥주나 막걸리, 청주 같은 술을 만들 수 있고 전분, 효소, 당, 효모, 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때 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가나 누룩, 뭐 치매, 이제 아밀라제 같은 이런 효소가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정리해 주신 부분. 네. 그래서 오래된 술, 이거는 발효주죠. 효모가 이제 당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자연 방식으로 만들어진 술을 발효주, 양조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연스러운 과정이. 그래서 오래된 술은 발효주라고 칭하면 되고, 가장 오래된 술로 알려진 와인, 이 대표적인 발효주인데, 맥주, 막걸리, 청주도 이 발효주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당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질문 있으셔도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아니 근데 알아들었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알기까지 거의 한 2000년 정도가 그렇구나. 걸렸대요. 예. 그러니까 과일주는 알아서 자기가 발효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뭘 안 넣어도 그냥 술이 되는데 이제 곡물주는 이제 당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곰팡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룩이든 뭐 아까 효모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발효하는 술은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 단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도 미만으로밖에 생성이 안 돼요. 아 도수가. 그러니까 도수가 이거보다 더 센 걸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를 넘어가면은 이 효모가 죽게 된대요. 그래서 그 이상의 술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발효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와인 같은 경우는 20도를 잘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효주는 20% 미만의 도수를 갖고 있고 기온차를 좀 이용하면은 20도 이상의 도수를 만들 수는 있긴 있대요. 근데 뭐 자연 상태에서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발효주만 이제 인류가 먹고 있다가 이제 깜짝 놀랄 만큼 획기적인 또 다른 술의 종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명의 술, 생명의 물, 증류주를 이제 발견한 건데 대표적인 증류주가 위스키예요. 네, 위스키. 이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을 증류하고 이거를 숙성하면 위스키가 되는데 좀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싹이 튼 보리인 메가를 발효해서 만든 술이에요. 즉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 원액을 얻을 수 있어요. 맥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일이 발효되면 이제 와인과 같은 술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곡물이 발효해서 맥주와 같은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또 세월이 한창 지나서 증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위스키 같은 술이 등장하게 된 거죠. 증류 기술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네. 그래서 기원전의 기록에도 증류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막 증류 기술이 기본 같은 게 막 정립되어 있고 막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화학의 기초를 다듬은 게 아랍 연금술사 이분들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아랍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세 과학자 라바시? 아니요. 자비르 이븐 하이안. 모르겠다. 770년경 화학 성분을 분해하는 실험을 통해서 향수, 화장품, 증류수 이걸 만들 수 있는 증류 장치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랍 증류 기술은 이제 십자군 정쟁 같은 거 통해서 유럽하고 이제 아까 넘어갔다고 했죠. 그럼 증류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살펴볼 텐데 2부에서 계속됩니다.